귀농하면서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농사 지어서 내가 직접 팔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죠? 스마트 스토어를 열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게 배우잖아요.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연다고 해서 어때요? 잘 안 팔리죠. 안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상품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상품이 안 팔린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상품이 소비자에게 필요가 없다거나, 또 하나는 내 상품이 소비자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 파는 사람들은 어때요? 시즌별로, 상황별로 소비자들이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붓죠. 오늘은 쇼핑몰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과, 그리고 만들어 놓고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께 진짜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못 들어볼 이야기입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쇼핑몰을 운영했었는데, 그때 쇼핑몰 배우려고 거의 1,000만 원의 강의비를 써가면서 배운 깨달음이기도 하고요. 5개의 스마트 스토어를 열고 마이너스 폐업을 했던 경험과, 제조업으로 셀러들을 모집해서 판매하고 플랫폼과의 기획전, 그리고 위탁 판매로 급락까지 이어진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 잘 소화시켜 보시고요. 쇼핑몰 운영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쇼핑몰 운영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것만 이해하셔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마케팅 교육 안 들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도 어렵게 느끼실 그럴 분들이 계실까봐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세요. 저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스마트 스토어를 한 5개 운영해 봤는데요. 귀농하기 전에는 생활용품, 식품, 해외 구매 대행 이렇게 3개의 쇼핑몰을 창업했다가 폐업을 했었고요. 귀농하고 나서는 제가 재배하는 쌀을 판매하는 쇼핑몰 하나, 그리고 농수산물 같은 식품 전반을 다루는 2개의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귀농하기 전에 부업으로 처음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을 때는 상품을 무작정 올리기만 해도 다 팔리는 줄 알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내 상품이 없으니까 위탁 판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 중에 내 생각에 이거 좀 팔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 쇼핑몰에 하나씩 올려서 팔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진짜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일단 내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소비자들이 찾았다고 해도 후기도 없고, 그렇다고 가격이 다른 것보다 싼 것도 아닌데 살 이유도, 팔릴 이유도 전혀 없었던 거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하나 얻어 걸려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그거 배우려고 100만 원 내고 배운 건데 한 10만 원이나 팔았나? 결국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농업인들을 보면 그때의 저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김씨 내 거 엄청 좋아, 이거 올리면 금방 팔릴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특히 마이스터나 농사의 베테랑이신 분들일수록 내가 키운 농산물에 워낙 자신감이 충만하시다 보니까 내 상품을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금방 팔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죠. 올리기만 해도 잘 팔리면 뭐 누구나 다 부자 되게요. 올리기만 한다고 팔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키워드를 우리는 쓰려고 한다는 데 있을 겁니다. 특히 내가 직접 만든 브랜드 상품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서리태 농사를 지어서 서리태를 팔려고 했을 때 그거를 자연담은 흑콩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또는 벌꿀을 파는데 벌이 꿀이, 이렇게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품명을 스마트 스토어에 딱 올려놓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내 상품을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내 상품이 엄청 유명해지기 전까지에는 검색해서 찾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꿀을 예로 들어보면 아카시아 꿀, 밤꿀, 벌꿀, 이런 순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요.
수요가 많다는 것은 매출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꿀은 아카시아 꿀을 주력 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아카시아 꿀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내가 상위 노출하기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는 검색량이 조금 적은 키워드를 먼저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아카시아 꿀을 검색했을 때 내가 1페이지에 뜨는 게 어렵다면 밤꿀이나 벌꿀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키워드 검색 수가 적을수록 경쟁이 적기 때문인데요. 여기까지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경쟁이 적은 시장에서 1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그냥 막 이것저것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굴이 잘 팔리니까 굴을 팔고 싶어서 가장 인기 있는 통영굴을 판매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통영굴이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굴을 판매했다는 거죠. 통영굴보다는 시장 규모는 확실히 작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보장된 시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페이지 상위 노출이 되니까 판매 건수도 올라가고 후기도 쌓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상품이 1페이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시장부터 야금야금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 상품이 몇 위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순위를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장점이냐면 이건 내가 직접 팔아도 되고 남한테 팔게 해도 된다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도매와 소매가 모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올린 영상 댓글에 저보고 중간 도매상이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 생각엔 모든 농업인들은 도매상입니다. 우리의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가격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팔고 싶어가지고 8년의 세월과 강의비만 거의 1,000만 원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책과 영상을 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봤겠어요.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거는 모두 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상품은 어디에서 가져오고 잘 팔기 위한 기술은 이러이러하다는 내용이 거의 전부였는데요. 농업인을 위한 강의는 전혀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위치는 단순 셀러들의 위치가 아니라 셀러보다 더 상위에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나니까 온라인 판매 절차라는 게 딱 6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온라인 셀러들의 시작과 최종 목적지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게 뭔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처음엔 내 물건이 없으니까 위탁 사이트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온다. 자, 두 번째, 그리고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제품 사진을 다시 찍든지 남들과 다른 포인트를 만들어서 차별화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무자비한 홍보를 통해서 판매량을 늘리고 후기를 쌓으면서 무조건 상위 노출이 되도록 만든다. 자, 네 번째, 조금 팔리기 시작하면 위탁을 멈추고 공급사와 직거래 사입을 통해 마진을 확보한다. 다섯 번째, 판매 채널을 확장하고요. 여섯 번째, 사업이 커지면 내 브랜딩을 런칭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도 이 루트를 통하면서 성장하게 될 거라서 그렇거든요. 다만 대부분의 셀러와 우리와의 이 차이가, 그들은 자신의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는 내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직접 팔아도 되고 남이 팔게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제가 처음 했던 스마트 스토어가 남의 물건을 떼다가 팔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도 적고 너도 나도 팔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 다음에 했던 사업이 제조업이었습니다. 수산물 제조업이었는데 처음엔 제가 혼자 소매로 팔았다가 어느 날 유통하는 곳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들도 그걸 팔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안 한다, 괜찮다 이렇게 사양했다가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 팔아서 10,000원이 남는데, 만약 내가 하루에 10개 팔 때 셀러들에게 물건을 주면 50개, 100개를 팔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안 팔고 셀러들이 팔았을 때 5,000원만 남긴다고 해도 그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셀러들이 스스로 마케팅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팔겠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유통거래처와 한번 물꼬를 트니까 판매량이 더 늘어나면서 수입도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나보다 잘 파는 사람이 훨씬 많다. 생산과 판매를 내가 혼자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걸 말이죠. 그리고 그건 누구만 가능해요? 도매를 할 수 있고 가격 주도권을 가진 생산자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바로 일했던 토마토 농장도 공판장에 안 보내고 스마트 스토어 셀러한테 직접 팔았거든요. 하루에 몇 바레트씩 나가는데 판로 걱정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공판장 가격보다도 좋았죠. 그때 제가 라이브 커머스로 토마토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토마토도 팔았거든요. 그때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당 플러스 알파였죠. 제가 거래하는 해남 고구마 농장도 셀러들을 500명 관리하고 있어요. 내가 혼자 하루에 500개 파는 것보다 500명의 셀러들이 하루에 3개씩 파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요? 대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품질 관리랑 CS 처리입니다. 최근 농산물 위탁 셀러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농장 직거래 또는 위탁 사이트에서 과일을 떼다 파는 셀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소비자들이 이번에 받은 복숭아 완전 다 썩었다. 이래서 온라인에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생산지에서는 셀러들이 믿고 판매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고 혹시 불량인 경우에는 부분 환불, 전체 환불 등 이러한 조건을 명확하게 해서 나와 셀러 그리고 소비자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제조업을 하다가 귀농을 하면서 제조업도 폐업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사이에 해외 구매 대행 사업도 해봤어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하루에 1000개씩 상품을 올리는 그런 대량 등록?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거 역시 상품을 몽땅 올려놓고 하나 얻어 걸려라 이런 식이었다 보니까 올린다고 팔리지 않는구나 그거를 또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귀농을 하고 나서 농산물을 판매했어요. 이제부터는 플랫폼 기획점과 군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벼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장 시스템이 없어서 정작 내 쌀은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한 플랫폼에서 저한테 쌀을 팔아보자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때 제시한 게 한 10톤 정도였나?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저는 도정도 할 수 없고 포장도 할 수 없고 택배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절하시겠어요?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놓치기에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결론은 모든 과정의 아웃소싱이었습니다. 일단 할 수 있다. 해보겠다라고 하고 모든 주문을 받고 나서요. 주문에 맞춰서 쌀을 도정하고 톤백으로 소분 공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소포장을 한 다음에 택배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모든 물량을 맞췄습니다. 물론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마진은 적죠. 근데 그거 내가 조금 더 벌겠다고 그 많은 양을 제가 직접 포장하고 택배 보냈다면 아마 일하다가 쓰러졌을 거예요. 일할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경험 이후로 앞으로도 좀 설비를 맞추기보다는 적당하게 아웃소싱 하는 게 더 이득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장비나 설비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규모를 늘리는 데 좀 더 집중하고 가능한 작업은 남에게 맡기면서 관리의 농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너무 게으른 생각인가요? 현재 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은 모두 위탁 판매입니다. 해남 고구마, 여주쌀, 경북 자두, 강원도 시래기 이런 게 모두 다른 농가들의 농산물이에요. 그러다 한 농업법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들이 군부대에 들어가는 농산물이 필요한데 그걸 좀 확인해 줄 수 있냐 이런 거였죠. 팔아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알아보고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농가에 연락해서 언제까지 물량을 맞춰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물건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반 소매로 나가는 거랑은 사이즈가 완전 다르죠. 엄청 많은 횟수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협업 관계를 이어가면서 매출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농가들이 내 상품만 팔고 있어요. 이게 진짜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내가 상품을 개발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거나 하나만 팔아도 충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내 쇼핑몰에 다양한 상품들을 깔아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사실 하나만 특화돼서 브랜딩된 농부들도 그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김치도 팔고 감자도 팔고 참기름도 팔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농부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솔바이 농원 대표님은 매일 다른 농장의 상품을 라이브로 판매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처음엔 내 농산물만 팔지만 소비자에게 필요한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단골이 된 고객분들이 이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팔라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진열을 해 두는 거죠. 마치 내가 첨가물 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요. 내가 키운 고구마만 사러 왔다가 보니까 호박도 있고 감자도 있다면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100%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해요. 그래서 저도 철마다 유행하는 농산물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여름엔 뭐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가을엔 고구마, 기타 나물류 등 다양한 농산물들을 스토어에 올리면서 여러 농가들의 농산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장점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재고랑 자본의 리스크가 없이 경험치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농사 짓지 않는 품목도 팔아보면서 이 작물은 어떤 시즌에 어떤 가격대에 어떤 문구로 팔리는지를 내 돈, 내 땅 없이 테스트할 수가 있거든요. 실패해도 어떤 손해가 재고 이런 게 아니라 투입한 시간 비용 정도? 그런데 그것도 내가 스마트 스토어 할 때 상품 등록 능력이 높아지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무작정 손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판매 채널의 실전 경험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 제목, 상품 트렌드까지 온라인 판매의 기본을 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제작, 리뷰 확보, 그런 전략들, 배송 이슈와 대응까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경험으로 체득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이커머스의 도전기가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 같아요. 농사도 실전이지만 판매도 실전입니다. 1년 내내 농사일로 분주하다거나 이미 판로가 확정적이신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들이 모두 한가한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판로와 마케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요, 상품을 업로드 해보면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감을 익혀나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상품이 없다면 다른 농가의 상품을 올려보고 어떻게 해야 판매가 되는지 고민도 해보고, 우리의 상품을 모아서 전략적으로 셀러들도 모집해보고 판매도 해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땅만 넓어야 분홍인가요? 이런 게 다 분홍의 기술 아니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공감이 되셨나요? 그나저나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렸죠. 제 논이 지대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올해는 콩을 안 심었는데 아마 콩 심었으면 100% 다 잠겼을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예측할 수 없는 농사. 그래도 농사로 먹기 살기 위해선 농사 잘 짓고 잘 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